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있는 이후라고 합니다. 법의학자로서 오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저한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물어와요. 법의학을 하니까. 근데 실은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의학과 교수나 또는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의사들이 살아있는 상태의 환자를 보고 죽음에 대한 선언을 하죠. 저는 실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뭔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죽음보다는 전 주검에 가 있습니다. 근데 법의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죽음에 대해서 물어와서 저도 조금 한번 성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아마 우린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탁 한순간 스위치가 꺼지듯이 그렇게 사망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얀 종이에 잉크가 서서히 스며드는 것처럼 아직은 심장은 뛰고 있는데 살았다고 할 수가 없고 죽었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호흡을 하고 있고 바로 연명치료 중단이랄지 존엄사, 안락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죽음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물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이게 이제 대량 참사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량 참사는 한 사건으로 3명 이상 사망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매년 이렇게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고 오디앙 사건도 있었고 칼기가 격추되기도 하고 해남에서 아시아나 추락하고 또 서해 회류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붕괴되고요. 괌에 가서 칼기가 추락하고 그 뒤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고 또 세월호가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요, 저희는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는 3팀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종합 상황실이 있고 하나는 정보 수집팀, 하나는 저 같은 발굴팀이 있습니다. 정보 수집팀은 유족들을 만납니다. 이게 보면 이번에 무안 참사나 이런 쪽은 탑승자, 희생자 명단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팀이 만날 수 있는 유족도 이미 제한돼 있죠.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나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누가 있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 수집팀이 만나는 유족들이 계속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유족들을 만나서 피해자의 신체 특징, 입었던 옷에 대한 사이즈, 색깔, 상표, 앞니, 치아가 드러나는 되도록 웃는 사진이죠. 그런 증명사진, 치과 기록 이런 걸 제출받고 가족들의 DNA를 채취합니다. 저는 그 정보를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현장을 들어가죠. 현장을 들어가면 우리 동문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시신이 바로 보일 것 같지만 이런 화재 현장에서도 가보면 천정제랑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시신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들 다 드러내면서 그 시신 한 곳을 찾는 거거든요.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하는데 무슨 화성 시랜드 사고 같은 경우는 이미 희생된 아이들의 명단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 밑에 다 탄 팬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열심히 보면 저기 곰돌이푸 그림이 있습니다. 곰돌이푸를 팬티를 적어낸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7번 시신은 곰돌이푸를 적어냈던 가족들, 그러면 7번 시신과 그 추정되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맞춰서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걸 저희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가족들한테 인도를 하는 형태죠. 여기 이제 그 대구 지하철 참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구조물들 잔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법인력자가 가서 조심스럽게 시신을 찾는 거고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서 나오는 곳 모두 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혹시 눈으로 놓쳤던 어떤 금속성 물질이 있는가 또 찾고, 또 요건 법인력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분은 시신이 다 온전치 못하니까 저희가 딱 구분해서 되도록 다 형태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다 재구성을 해놓으면 법인력자는 작은 뼈 조각도 다시 그분한테 몸에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견갑골의 일부인데 저걸 찾아서 되도록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는 유리품을 놓고 다 뒤로 피신을 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있는 곳과 유리품 발견된 곳은 위치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차 안에서 수습했던 저 유리품들인데 보면 다 탄 우산대랄지, 그때 제 기억으로 서울대 영문과를 합격하고 영어학원을 갔던
보온 도시락 들고 갔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보온 도시락 스테인레스 이걸 찾기도 하고, 저걸 찾아서 저희가 다 씻어서 복원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시를 하면 1년 보름만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다고 딱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내면 워낙에 고온의 화재였기 때문에 시신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유족의 그 유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 저희가 심사해서 이분은 여기 있었다고 봐야 된다. 사망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심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치의사들 3분입니다. 한 분은 정년하셔가지고 지금 도서관을 광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냐면요. 상하골을 다 타버렸죠. 그러니까 탄화가 됐기 때문에 유전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니가 드러난 사진 제출하라고 했죠. 저 다 탄 상하골을 보고 수백 장의 앞니가 드러나는 사진을 놓고 저분을 찾아냅니다. 저 치열이 맞다. 그래서 제가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앞니 자체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앞니가 드러나는 수백 장을 사진해서 저 엑스레이 부비동의 위치를 다 맞춰서 저렇게 저 아주머니 희생자를 이제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치의사들의 역할과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실은 자부심을 가질만 하신 분들이에요. 진도 팽목항입니다. 근데 진도 팽목항에 저희가 가서 세월호 신물 때 이제 참 조심스러운 게, 그때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선체 내에 어딘가 에어 포켓이 있을 테고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이빙벨을 구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저희 입장에서는 수중 시체이기 때문에 공중에 노출되면 부패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희생자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침몰 지역으로부터 팽목항까지도 한 40-50분 걸려요. 인양돼서 공기 중에 노출되고 오고 또 하면 시신 상태가 온전치 못할 수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온전한 상태로 신원 확인 작업에서 가족한테 인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냉장 시스템이 된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아직도 생존했을 가능성을 찾고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희생됐다는 전제 조건에 저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저희 조심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준비해서 설치하는 모습이고, 다 설치가 끝나면 일동 다 모여서 편히 계십시오. 곧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 슬라이드 보여드렸죠. 어디 산 누가 사망했고 사인도 안 본다고 우리가. 근데 실은요, 원래 제대로 된 국가는요, 육하원칙입니다. 어디 산 누가 언제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이것까지 육하원칙이 완성돼야 그 죽음이 종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신을 장례 치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부검이 끝나면 장례는 충분히 치릅니다. 근데 그 사안의 종결은 육하원칙이 다 완성됐을 때 클로징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실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인은 뭐죠? 해수익사입니다. 사인은 나왔습니다. 자, 장례 치러도 되죠. 근데 국가는 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왜? 침몰의 원인을 밝혀야 되니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뭐죠? 연속 변침인가요? 구조 변경인가요? 과적인가요? 평행수의 부족인가요? 아니 미국 잠수함이 들이받았나요? 그건 누가 밝히죠? 가족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삼보일배해야 해서 밝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항ting역이 떨어져도, 조폭이더라도 이 육하원칙은 국가는 반드시 완성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가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가족들의 단식과 그런 것으로 겨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사안만 들여다보는 아주 미시적인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걸 봐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보니까 막을 수 있었잖아, 피할 수 있었잖아 라는 교훈을 얻어내는 겁니다. 어떻게를 알고 나면, 야, 그때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준비를 했더라면, 이 피할 수 있었잖아, 막을 수 있었잖아 라는 교훈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됩니다. 얼마 전에 사망한 공군 성추행 때문에 사망한 자해 사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살이 아닌 자해 사망인데,
고 이해람 중사 어머니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이거죠. 우리 애 때문에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 나 이 사람 때문에 살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유족의 얘기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비록 부끄럽지만 몰랐지만 그 구조적 모순이 됐든 뭐가 됐든 몰랐지만 어떻게 밝혀보니 야 여기서 이런 것만이라도 최소한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일까지는 극단적 결과까지 안 왔는데 라는 반성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 위에 사진은 세월호죠. 네, 밑에는 어딜까요?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제가 이제 한 작년까지 30년 해서 단독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4천여 구 같이 여럿이 같이 했던 거 하면 6천여 구 정도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가장 처참하고 험하고 힘든 사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 일부는 뭐 탈영해서 수리탄으로 자폭했달지 또는 추락했달지 또는 뭐 기차 차량의 역과랄지 토막 시신이랄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힘든 게 세월호 희생자들입니다. 그분들은 부패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온전한 상태의 시신으로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도 안 입은 분이 없습니다. 다 채우고 이준석 선장의 기다리십시오, 대기하십시오 말을 믿고 선실에서 배가 기울어져 가고 복도에 물이 차오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고 선실 내에서 기다렸다는 것을 그 상황이 온전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듭니다. 밑에 대구 지하철 참사도요. 제 기억에 1079 차량, 쌍방향입니다. 대구 그 당시에 1079 차량이 중앙역으로 들어오기 세정거장 전부터 어떤 사람이 라이터를 만지작거립니다. 껐다 켰다 하는데 다 예의주시했죠. 중앙역에 딱 도착하는 순간 갖고 있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었던 것랑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랑 기관사랑 와서 수화기로 진화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불이 잘 붙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피랍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했죠. 근데 화재경보도 울렸는데 아마 그때 통제실에서는 오작동으로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은편에서 들어간 1080호 차량은 중앙역사에서 연기가 나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통제실에서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1079 차량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80호 기관사가 통제실에 연락을 하죠. 그랬더니 이때도 대기시켜옵니다. 그래서 그때 똑같이 기관사도 스피커를 잡고 마이크를 잡고 승객 여러분 대기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사진상으로 좀 뿌옇게 보이잖아요.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 정도 사진에 나올 정도면 숨을 쉴 때요 폐 기관지가 찢어질 것 같은 아주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 노출된 분들은 폐 점막 손상 때문에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시민들 보십시오. 전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통제에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1080호 거기서 발생한 화재가 1079에 발생한 화재가 1080호 차량 옮겨 붙습니다. 기관사가 다급하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단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관사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면 본능적으로 마스크를 뽑고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 개폐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뒤로 해서 8번, 9번 차량이 이제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겁니다. 똑같이 대기입니다. 제가 저 옆에 샌들을 이제 헤르메스의 샌들 같은데요. 샌들을 갖다 놓은 이유는 어떤 공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엠퍼시인데요. 엠퍼시는 아까 법이 병리할 때 패솔로시스트 파토스거든요. 어떤 파토스, 고통의 엠베딩에서 들어간다. 어떤 사람의 고통에 내가 한 몸처럼 들어간다는 게 이제 엠퍼시입니다. 엠퍼시 반대말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의 진단의 가장 1번은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늘로 찌르고 재밌어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몰라요. 어떤 집 불질러 네로가 그랬잖아요. 로마를 불질러 놓고 씻고 웃잖아요. 그 고통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벌려놓고 안 죽었잖아. 희생자가 없잖아.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 사이코패스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의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제가 찾았습니다.
플루타크의 영전을 썼던 플루타크의 에세이에 보면 어떤 결혼을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귀족 집안의 여인이고 지참금도 많고 또 미인이고 성격도 좋고 재산도 잘 불리고 애들도 잘 키우고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남편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 이혼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정신 차리라고 했겠죠. 그 친구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테네는 샌다리카 같아 저거 올려놓은 겁니다. 너희들 내 신발 이쁘지? 새 거고 가죽도 좋고 마감도 잘 됐고 디자인도 잘 됐지? 근데 나는 이 신발 신고 걸을 때마다 찔린다? 그 신어본 사람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엠퍼시의 영어로 보면 put yourself into someone else's shoes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공감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된 가족들을 완벽히 못하는데요. 좀 공명은 할 것 같아요. 공명은 어떤 새가 옵니다. 그 새가 올 때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타줄 같은 거, 기타 같은 거 치면 진동수가 같은 거 증폭됩니다. 그 슬픈 울음이지만 같이 울어주면 그 사이는 아름다운 사이입니다. 슬픔에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같이 기억해 주는 것. 세월호가 됐던 이태원 참사가 됐던 어떤 죽음이 있을 때 그 기억을 갖고 있었던 누군가가 사망하면 이제 이 지구상에 누구의 기억 속에도 없는 죽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기억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음의 책임을 그 죽은 사람한테 돌려요. 걔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갔을 거야.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거야.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거야. 걔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걔만 문제지.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다른 나라 축제 때 이태원을 가? 그렇게 해요. 가면 안 됩니까? 가야죠. 우리는 어디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치안이 유지되는 줄 질서가 유지되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었다고 해서 왜 다른 나라의 축제라는 둥 뭐라는데 이렇게 그 책임을 거기다 묻는 걸까요? 그건 좀 해서는 안 될 일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가족들 텐트 옆에서 통닭을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야유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은 어느 사회나 사이코패스 2%, 3% 있어요. 그들을 나무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한 사회가 위험한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침묵하는 선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래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광장도 그만 철거했으면 좋겠다. 쟤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등가로 봐주는 침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회를 더 위험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곰돌이푸가 피그레드한테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오늘이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구나. 그게 바로 현재를 사는 모습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